안녕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영어회화 서바이벌어스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세한 소개는 컨버세이션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파트, 바로 영어 회화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왜 10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영어는, 특히 영어 회화는 여전히 두렵고 어려울까요? 문법 위주로 배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어를 많이 몰라서? 아니면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듣기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혹시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아니면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아니면 혹시 틀리게 말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세요?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자, 사실 여기 있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다 틀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두려워하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요, 바로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자, 재미가 없다는 건요,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저장되지 않고 또 재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기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기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기억은 입력, 저장, 재생의 과정이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입력한 것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재생되는 현상이에요. 자, 그게 바로 기억인데, 이 기억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sensory memory라고 하는 임시 기억 단계, 그리고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단기 기억 단계, 그리고 long-term memory라고 하는 장기 기억 단계가 있어요. 자, 근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기 기억 단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었구나,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어는 아주 힘들고 어렵게 배워야 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힘든 일들을 이제 오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빨리 잊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영어도 우리가 아주 즐겁게 배우는 게 좋겠죠?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호주를 쫙 여행하고 이 뉴질랜드를 캠핑카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북섬 그리고 남섬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여기서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북섬을 여행하다가 아주 예쁜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북섬을 여행하고 남섬으로 갈 거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재밌겠다고, 자기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친구처럼 쿨하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북섬의 남쪽에 있는 웰링턴이라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웰링턴에서는 아주 큰 배에 이런 차들을 싣고 남섬으로 쫙 내려가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그 여자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가야 되니까 이 배에 타기 위해서는 긴 줄이 있어요. 이제 저도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차량이랑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혼자예요. 그렇죠. 저는 원래 차량 한 대, 사람 2명을 했는데 지금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Are you alone? 너 혼자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Why did you come alone? 야, 너 2명으로 예약했는데 왜 혼자 왔어?
라고 하실 줄 알고 그 대답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분이 차 안을 싹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웃으면서 She's not coming? 야, 그녀는 안 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I'm sorry. 나 미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She's not coming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게요. She's not coming. She's not coming. She's not coming. She's not coming. 여러분도 아마 이 표현을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여러분 영어는 사실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도 있고 뭐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제가 기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 텐데요. 자, 인간에게는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이 있어요. 자, 우선 서술기억은 약속 시간, 수학 공식, 영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절차기억은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운동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어렵죠? 네. 근데 쭉 하다 보면 어떻게 오랜만에 해도 쉽게 하잖아요. 네.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서술 기억을 절차 기억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하는 게 쉽나요? 아니요. 아니 우리 살 빼려고 헬스장 가서 3일 가고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절실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5kg를 빼면 이번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다든지, 아니면 SAT 몇 점 이상 받으면 하버드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절실함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 절실함 가지고도 부족해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흥미와 재미를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흥미와 재미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야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practice in happy situations, 행복한 상황에서 연습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언제 행복함을 느끼냐면요, 우선 travel, 우리가 여행할 때 너무 행복하죠. 네. 그리고 love,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어느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을 사귀거나 사랑해라 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내가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그리고 내가 아주 아름다운 뮤직,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액티비티, 내가 해보지 못했던 액티비티를 할 때, 그리고 스토리, 내가 누군가에게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영어를 익혀야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는 뇌에 기억시켜야 된다. 네. 여러분 뇌에 기억시키는 건요, 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고요. 이 진짜 프로는 마음 깊이 기억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이 작은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항 도착해서 나가는데 포스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정말 아름답게 키스를 하고 있고 아래에 Love has no frontier,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멋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But you need a passpor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재밌다 생각을 하면서 또 가다 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Get ready for your hand. 자, 여러분 get ready for는 뭐뭐를 준비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손을 준비하세요, 즉 여권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뭐를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prepare 혹은 be prepared 라는 표현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get ready for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잠깐 살펴보면 자, 따라해볼게요. Get ready for. Get ready for. Get ready for. Get ready for. 그래서 get ready for your hand라고 하면 당신의 손을 준비하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Get ready for money 라고 하면 돈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이고 Get ready for some coffee. 자, 커피를 좀 준비하세요. Get ready for your passport. 당신의 여권을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생생하게 익히는 게 베스트거든요. 네. 그래서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Survivor Us예요. 여러분, Survivor Us는요. Survival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미국에서의 생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 혼자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Survival with us. 우리 함께 생존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사운드로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Survivor us. Survivor us.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Survivor us는요. 5개의 카테고리에 총 500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